저희 노가리 와주신 걸 리치 라임 주스 리치 라임 주스 올 여름에도 많이 즐겨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석을 세워서 그의 넋을 위로했다.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는 다시 찍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본격 음악 노가리 까는 방송 넋이라도 스피노프 노가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울 딜리버리의 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준 세컨 라이프입니다. 신드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훈입니다. 예. 오늘은 벌써 저희가 10화예요. 와 벌써 10화. 시간이 빠릅니다. 시간이 아주 빠른 만큼 네. 저희 또 센파이를 모셨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예. 한국어 일단 써주세요. 선배님, 선생님 둘 중에 하나 하시죠. 후진이 형을 모셨는데. 후진이 형. 예, 후진이 형. 예. 저희가 그 선배님들 후진이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아니에요.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저희 선배님을 모셨는데 오늘 10화 게스트 포포머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합니다. 웰컴. 안녕하십니까. 각자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포모의 진보 더 슈퍼프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씨입니다. 예. 웰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안녕하세요. 노가리 와주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포포모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저희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포포모로서? 네. 포포모로서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잘 자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활동은 또 각자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지? 앨범도 내신. 네. 언제 나왔더라? 작년 12월 이제 말쯤에 이제 앨범을 내서 앨범을 내면 바빠야 되는데 네. 바쁘지 않습니다. 일단 앨범이 나와서 열심히. 어떤 앨범이고 앨범 제목도 소개해 주시면 앨범 좋을 것 같아요. 홍보 많이 하세요. 홍보 타임 렛츠 고. Let's go. 우선 저랑 바스큘럼이라는 프로듀서 친구랑 합작해서 이제 앨범을 냈고요. 총 8곡이고 제목은 Finite라는 제목이고 삶의 유한함을 좀 담아냈습니다. 앨범에 많이 들어주세요. 철학적이네. 네, 깊어. 되게 좋더라고요. 오면서 들었는데 되게 무드가 딱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즘 시대가 좋아할 만한 무드. 요즘 시대가 좋아할 만한 무드예요.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그 팟캐스트에 아마 스포티파이에 올라갈 거라서 스포티파이 그 링크로도 아마 거기서 남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저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DJ 이온입니다. 이렇게 연타임. 그 다음에 진보님도 앨범 내셨잖아요. 저도 작년 여름에 Summer Freak이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와우. 그래서 여기 소울 딜리버리 RSS 네. 막 이 참여를 많이 해줘가지고 덕분에 사운드가 풍부해지고 그리고 음악도 되게 재밌게 만들었고 아주 좋은 앨범을 잘 만들었습니다. 기억났어. 오빠 앨범 작업할 때 내가 다리를 다쳤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때야 맞아. 그때야. 와. 그때 제가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서 뭔가 빨리 내려가려다가 미안해라. 지하에 내려가다가. 미안해라. 여기 케이블도 내가 하나 고장 내고. 그래요? 케이블도 고장 내고 몰랐어요. 다리도 나 때문에 다치고. 지하에 내려가다가 제 인생 처음으로 발목을 삔 거예요. 그래서 깁스 신세를 좀 했던. 그때가 우리가 작업하자고 한 며칠 잡아놓은 거에서 이틀째였나? 맞아. 얼마 안 됐는데 다쳤어. 이틀째 딱 다치고 깁스를 하고 왔는데 요즘 깁스가 너무 멋있더라고. 디자인이. 맞아. 옛날에 우리 때는 하얀색에 막 낙서하고 그런 거였는데 맞아. 그때 파란색이었나? 잡아주는 그거? 발 잡아주는 걸 뭐라 하지? 무슨 캐스크? 뭐 이런 거. 그게 엄청 캐스트. 그게 엄청 멋있게 생겼더라고. 맞아. 멋있더라고. 색깔 너무 잘 나와 요즘에. 앨범 홍보 이제 끝났나요? 그래서 앨범 홍보는 작년 여름에 나온 거라서 지금 해도 되죠, 근데
어떤 앨범이고 뭔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여기 RSS에서 후반 작업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저 나머지는 제가 뭐 혼자 늘 하듯이 그렇게 만들었고 어떤 앨범이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저의 네 번째 정규 앨범인가요? 네 번째 정규 앨범. 와우. 근데 제가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들도 있고 또 무료로 냈던 앨범도 있어서 거의 정규 사이즈 앨범 KRMB 1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냈지만 그게 정규 앨범 사이즈여서 세 보니까 그래도 그거보단 많아요 정규 앨범이. 근데 어쨌든 정식 정규 앨범 네 번째 앨범이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서는 많이 개인적 성장을 한 시점의 모습이어가지고 되게 좋죠. 듣고 있으면은 저의 어릴 때 앨범을 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균형 있고 깊이도 적당히 있고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음악에 담겨서 좋고 장르 아까 허쉬의 앨범은 제가 아까 쭉 들었을 때는 한 곡 같이 들리는 8곡인데 그게 한 곡 같이 들리는 일관성이 되게 매력이었다면은 저의 앨범은 좀 저의 성격답게 많은 것이 담겨 있는 좀 뭐랄까 편집샵 같은 그런 앨범입니다. 예, 다양한 장르가 있고 엄청 다양하죠. 네. 저는 골라 먹을 수 있는. 리치 라임 주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리치 라임 주스. 예. 올 여름에도 많이 즐겨주세요. 매년 즐겨주세요. 서머 프리기니까 햇빛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맞아, 딱 그 약간 형광 네온 옐로우 색의 앨범 같은. 허쉬 앨범은 딱 지금 입고 있는 이 회색 옷 색깔 느낌이야. 도시 남자. 저는 섬에서 뛰어노는 꼬마.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또 취향도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팀을 결성했는지 궁금해요. 포포모라는 팀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팀을 만들자는 없었는데 한창 이제 코로나 터지고 형도 이제 제 분당 사는데 이제 형의 본가가 분당인데 이제 본가로 내려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저한테 이제 내려올 때마다 심심하면 불러서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다가 동네 친구인가요? 동네 친구죠. 네. 걸어서 한 10분 거리? 오. 그래서 아무튼 작업실에 형이 가끔 놀러 오면서 이제 좀 작업을 끄적끄적 하던 거를 제가 조금 더 프로젝트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다를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해서 아무튼 그렇게 돼서 포포모라는 이름을 짓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러면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인연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원래 저는 형을 엄청 형 음악을 좋아해서 원래 저는 알고 있었는데 형이 어떻게 알았죠 저를? 삼촌인가? 그때 이모? 이모 누구지? 맞아. 저희 작은 형. 작은 형이랑 저의 이모랑 같은 이제 오케스트라. 분당 오케스트라? 네, 분당 이제. 되게 신기한 인연이다. 그죠. 베누스토. 그래서 막 이런저런 뭐라고요? 얘기하다가 이름 뭐라고요? 베누스토. 베누스토. 베누스토? 네, 베누스토? 왜요? 뭐 알아요? 왜? 이건 좀 잠깐 딴 얘기인데 제가 군악대 나왔는데 군악대에 그 일반인인데 그러니까 음악 전공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나팔을 열심히 불어가지고 군악대 들어와요. 근데 거의 90% 이상 학원을 다니면 다 베누스토에서 다닌대요. 그게 베누스토라는 데가 옛날에 카페였는데 그게 규모가 커졌다고 들었어요.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 코리안 마피아? 베누스토 오케스트라니까.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그래서 소개를 받았죠. 저희 작은 형이 그 동료 단원의 조카가 있는데 그런 음악을 한다더라. 그래서 한번 뭐 시간 되면 한번 만나보련 이래가지고 만났죠. 소개팅이네요.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어디서 했지? 무슨 정자동 스타벅스에서. 기가 좋네 거기가. 포포모 성지. 정자동 스타벅스에서 둘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 소개팅 같은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네, 진짜 그랬어요. 어떤 음악 좋아하니? 그래서 저 이런 음악 좋아해요. 이러고. 그때도 허쉬는 지금하고 이미지는 비슷했고 그때도 되게
맑고 깨끗한 그런 청년의 이미지였고 근데 저의 귀를 좀 잡아 끌었던 거는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릴 때 바이올린을 했거든요. 지금은 손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연주를 못하지만 허쉬는 지금도 연주를 해요. 그래서 포포모 앨범에 허쉬의 바이올린 맞아. 연주도 들어있고 맞아. 되게 멋있는 그 자미로콰이스러운 그 노래 바이올린을 허쉬가 연주. 그 스트링이 Or Did You Want to 그 사운드가 원티즈인가 원티드. 네. 거기에 빠빠라빠 맞죠? 기가 막힌 라인이에요. 그거 진짜 라인 오브 더 이어를 받아야 마땅한. 자료 영상 올려 띄워야겠는데요. 바이올린 키는 거. 그래서 관심이 생겼죠. 왜냐면 왜 그 관심이 생기냐면 악기 연주자마다 성격이 캐릭터가 있는데 있죠. 뭐 예를 들면 드러머는 좀 쿨하다 맞나요? 좀 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보통 보컬하고 기타리스트가 서로 맨날 싸우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니까. 베이스가 보면은 이렇게 융화력이 좋고 다 품어주고 뭐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바이올린은 뭐냐면 예민해요 되게. 왜냐면 이게 음정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 음정 요만큼 차이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일 수 있죠. 되게 까칠할 수도 있고 진짜 섬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생겼죠. 이런 R&B 뭐 소울 이런 음악을 하는 친구가 한국에 있다는데 보통은 좀 힙합 쪽 베이스에서 오거나 뭐 그런 배경이 있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관심이 생겨서 이 친구의 음악을 좀 제대로 들어보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음악 들어봤는데 진짜 프로덕션이랑 이런 게 되게 섬세하고 깔끔하고 음악적인 기본기와 어떤 교육받은 느낌도 나면서 그래서 아주 신뢰하게 됐죠. 그러면은 허쉬님은 진보 형은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스타벅스에서요? 네. 성덕. 그때 기억나는 게 형이 되게 특이한 밀짚 모자에 네. 이 사람은 진짜 딱 봐도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다의 그 형체를 하고 저한테 나타나서 궁금한데 아주 어떤 아웃핏이었는지 이것도 자료화면 그때 안타깝지만 없네요. 그때 사진을 그때 착장을 찍어가지고 자료화면으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포포모 이름은 어떻게 지었어요? 포포모 말고 다른 리스트도 있었어요? 이름이? 궁금하다. 다른 리스트 한번 읊어보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컨시어지. 컨시어지 같은 그런 호텔 분위기. 오케이. 그다음에 모닝 커피. 모닝 커피. 시네마는 커피. 이게 모닝이 아침 모닝이 아니라 모닝. 시네마는 커피. 오케이. 그것도 쿨한데요? 나쁘지 않지. 그다음 또 뭐 있지 무슨 퍼플 어쩌고 퍼플 위스키 뭐 그런 거 퍼플 있어. 위스키. 뭐야 퍼플 위스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 막. 다 말이 되긴 돼. 말은 되는데 아무튼 좀 근데 웃긴 게 다 한 50개 리스팅을 했는데 거의 한 80% 90%가 다 있는 거예요. 그룹 이름이. 치면 컨시어즈도 스포티파이에 치면 컨시어즈는 있을 것 같아요. 컨시어즈도 있고 뭐 그래서 와 이거 쉽지 않구나. 겹치지 않기가. 그리고 이미지상으로 좀 느끼할 것 같아서 막 컨시어지 했는데 그거 우리가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지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이미지를 찾자. 의외로 좀 귀여운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포포모란 이름을 찾게 됐는데 이제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제가 예전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거기서 포포모 이거 어때 앞 글자 따서 이렇게 돼가지고 글자를 써보니까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이 되게 잘 붙잖아요. 네, 포포모라는 발음이. 귀여운 것도 할 수 있고 약간 귀여운 것도 할 수 있고 뭐 진지하면은 그거대로 말이 되고. 맞아. 딱 잘 어울리는 그 이름을 선택을 하셨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어떤 그림이었나요? 포포모 어떤 걸로 우리가 너네한테 보여줄 거야 이거를 상상하셨나요? 있나요 혹시? 허쉬가 주로 많이 얘기했던 건 좀 뭐 아이비리그 같은 맞아요. 좀 아이비리그 같은 느낌을 얘기를 했어요. 아이비리그 소울 듀오.
네. 아이비리그 소울듀오. 아 근데 그것도 좋아. 귀엽는데? 외고를 나왔잖아요. 허씨가. 외고 나와서 그런지 여기도 있는데 외고. 외고. 준이도 외고 저는 출신이에요. 스트릿 외고라서. 스트릿 외고. 외고에다 스트릿을 붙여. 외고에도 스트릿이 있구나. 스트릿 있죠. 어디 그렇구나. 짓고. 그럴 수 저 있지. 성남 외고인데. 네, 근데 이제 외고 다니면서 저는 거의 이단화처럼 다녔기 때문에 네, 스트릿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그래서 그런 외고의 이미지랑 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깔끔한 걸로 가자는 뜻이구나. 그래서 저는 좀 따라갔죠. 그 아이비리그가 그 의미는 사실 아니었고 뭐 그냥 보여지는 느낌이 좀 정갈하고 깔끔한 아웃핏을 생각을 하고 저희가 활동했을 때도 좀 약간 셋업을 조금 세미 정장 느낌으로 입었잖아요. 저 항상 타이하고. 네, 그런 그림을 생각해서 이제 아이비리그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외형적으로 뭔가 그런 네. 이제 풍기는 분위기를. 네. 네. 어떻게 잘 먹힌 것 같나요? 좋았어요. 그렇게 컨셉을 잡고 간 게 그래도 이미지적인 각인이 좀 된 것 같고 뭐 저희도 재밌었고 항상 뭐 공연 있을 때 연락해서 오늘도 넥타이에 모자냐? 진보 서로 오늘 뭐냐? 넥타이에 모자지 뭐 생각할 거 뭐 있어? 그렇게 했던 게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컨셉을 지키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는 공연할 때나 뭐 이벤트가 있을 때 착장을 너무 고르는 거에 스트레스였는데 귀찮잖아요. 이렇게 딱 뭔가 정하니까 그런 고민도 좀 줄어서 좋았던 것 같고 덕분에 제가 넥타이를 매본 적이 없어서 진보 형이 알려줬어요. 넥타이 어떻게 매는지. 그 첫 응감회 할 때 맞아. 매줬어요. 제가 넥타이. 귀여워. 되게 아들의 대학 졸업식 때 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두 분이 나이 나이 차이가 차이요? 어느 정도가 있죠? 우리 몇 살 차이지? 딱 10살 아니에요? 10살? 거의? 10살. 진짜 약간 조카 이렇게 뭔가 첫 조카 취업했을 느낌. 때 맞아. 뭔가 이렇게 그러네. 해주는 그런 느낌. 지금 약간 눈빛이 약간 그런 눈빛. 막 상상됐어요. 여태까지 봤던 드라마에서 이렇게 해주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꼭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넥타이를 매준다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는 이게 생각나가지고. 게스트 이제 저희 두 번째로 일어나신 분이 첫 번째는 윤다혜. 역시. 걔는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노래 불렀어요. 역시 다 해. 그렇게 그런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름이 포스트 모던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혹시 그거를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진보 형의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대한 얘기인데 모더니즘이 뭐 이렇게 회사 다니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더니즘이죠. 그냥 직장 구하고 좋은데 취업하고 대학 나오고 다니고 이런 게 모더니즘. 그다음에 그것에 항상 포스트가 붙으면 그 전 거를 이렇게 부시는 거니까 반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꼭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전형적인 거 싫다. 그 남자 왜 머리 짧아야 돼? 남자 머리 길러. 여자 왜 치마 입어야 돼? 우리 뭐 다 그런 이제 반항인 거죠. 청개구리 스타일. 네, 청개구리. 근데 그 청개구리도 사실 끝물이 와가지고 이제는 청개구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또 뭔가 또 새로운 이 다음이 있을 것이다. 다음이 있다, 이미 왔다. 우리가 그거를 일부 보여주자. 그래서 포스트 모던을.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다가 퇴사한 다음에 다시 넥타이 마이크 다시 잡고. 메고 이제는 모자까지 쓰고 그치. 출근하는 바이브로 포스트 모더니즘. 재밌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통 이제 힙합에서 보면은 그 막 다 fuck you 하고 다 조까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멋있었던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다들 옛날에는 아무도 그 소리를 못할 때 어떤 일부 먼저 눈뜬 사람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멋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눈을 안 뜬 사람들이 그걸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전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다 조카가 아니라 다시 눈뜬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무너졌던 거를 다시 되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없던 걸 새로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저는 다시 문을 열어주고 이럴 때 옛날에 남자들이 여자들 문 열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문 열어주는 거가 뭐 여성 차별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거 거부하고 막 째려본 적도 있어요. 제가 문 열어줬는데 아니 뭐야? 아 미안합니다. 이런 표정으로 괜히 문 열어줘서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그런 기사도가 저는 멋져 보이는 거죠. 다시 그걸 뭐 그 여성이 약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뭐 여자든 남자든 누군가를 내가 해주는 그 마음 그게 요즘에는 새로운 멋이지 않을까. 뭐 일부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새로운 멋. 그러면 이제 포포모 앨범의 곡들도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나요? 있죠. 거기 우리가 어떤 매력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쭉 늘어놓는 것에서 뭐 있지? 뭐 Mama said a man should be educated. 남자는 항상 그러니까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돼. 아이비리그 스타일. 아이비리그 스타일. 그리고 뭐지? information 정보가 너를 자유롭게 정보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죠? 뭐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것처럼 정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냥 그 fine dining 하고 와인 마시고 이런 게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취향 자체가 멋진 사람이 되거라라고 어머니가 교육하셨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와우. 그러면 음악이 궁금한데 라이브를 먼저 들어보고 그럴까요? 포포모 앨범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Let's go. When you alone
와우. 나이스. 포포 예. 그 음악은 저기 연주하기가 재밌어. 어떻게 재밌나요? 왜냐면은 어떤 게? 코드가 굉장히 일단 제가 좋아하는 코드들이 많아요. 아, 역시 취향 저격. 취향 저격이고 또 멜로디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레 이제 연주가 즐겁게 나오는 그런 곡들이 있는데 제가 포포의 음악을 연주해 본 결과 좀 그런 연주하는 즐거움이 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 연주해 보는데 특히나 이제 요런 스타일이 베이스 드럼들이 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고 베이스 연주자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요런 스타일이. 사실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서 문제지. 알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듣기 좋은 말이네요, 네. 진짜. 칭찬 세례. 네. 근데 심지어 저는 포포모의 진짜 강점은 라이브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또 여기서 한번 그 라이브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때 좋았죠. 장난 아니었거든요. 분위기가 맞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때 혹시 그 소감 말한 거 한번 소감 다시 말할 수 있어요? 자료화면. 그 공연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우선 제가 만든 곡을 세션 동료분들이 연주하는 것도 너무 뜻깊었고 사실 공연을 제가 많이 안 해봤어요. 공연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RSS 공간에서 일단 티켓팅을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도 신기했고 제 음악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구나도 신기했고 정말 감사하죠 그런 게. 네 그리고 일단 그 연주자들과의 교감을 처음 느꼈는데 와 이게 이게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할 것 같이 너무 행복했고 막 이삭이 형 딱 눈 마주쳤는데 와 이게 너무 강렬했어요. 진보 형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딱 아이 컨택 했을 때도 너무 그 짜릿함은 진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게 뭔지 잘 알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음악 하는 이유 중에 하나구나. 맞아요. 공연이라는 게 맞아요. 그거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포포모 많이 라이브 불러주시고요. 진보 더 슈퍼프리카 허쉬도 많이 불러주십시오. 저희는 공연을 잘합니다. 예스. 불러주세요. 다들 듣고 있나? 다들 듣고 계시죠? 자 방금 BYOB 들으셨죠 다들. 이거 혹시 제목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소개. 뭐가 약자 같은데. 네. 그치? 뭐죠? Bring your own beverage. 그러니까 파티할 때 보통 음료는 자기가 가져와라. 그래서 Bring your own beverage고 뭐 Bring your own beer도 되고. beer, booze, 비는 되게 다양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한번 끝장 보겠다는 거죠. 이제 너 마실 만큼 다 가져와. 그렇죠. 난 준비됐어.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이 노래 배경 배경 이 노래 그 뭐랄까 그 상황 이 노래의 상황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파티하는 건 아니고 남자들끼리만 뭐 맥주 한잔 하면서 고민 같은 거 나누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야, 오늘 여자도 부르지 말고 그냥 남자들끼리만 우리 Men's Night. 아, 맨즈 나이 필요하죠. 씁쓸한 인생의 고통을 마시자. 그런 분위기예요. 노래 분위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인생사를 한번 나눠보자. 또 그런 찐한 대화들이 필요할 때가 그래. 있죠. 내가 연주하면서 약간 그 이성 간의 끈적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제돼 있어요. 이성은 배제돼 있어요. 재밌네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RSS에서는 많이 종종 있던데요. 보니까 남자들끼리만의 시간. 여기는 BYOB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필요하시면 RSS로 저는 나갈게요. 걸스나이트 하러.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제 맨스들은 여기에 모이고 걸스나잇은 나가서 놀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지? 그래서 좀 어디든 좀 나눠서 좀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을 종종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소울을 나누자고 우리 소울 노가리 까자고 이제 맨즈나잇도 갖고 걸스나잇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 벌써 앞에 노가리를 많이 까가지고 본격 노가리 시간을 다 깠어요. 시간. 네. 본격 노가리 타임을 가질 건데 주제가 소울이에요.
또 우리 허씨도 그렇고 진보님도 그렇고 우리 소울 딜리버리도 그렇고 우리 소울을 너무 사랑하는데 또 아까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님을 모셨잖아요. 그렇죠. 소울의 뭐라고 수식어를 뭐라고 붙일까? 소울의 아버지? K-R&B의 아버지? K-R&B의 아버지는 맞지 않나요? 맞죠. 왜 부끄러워하시죠? 아니면 좀 덜 부담스럽게 아저씨로 갈까요? 오빠? 아버지 말고 K-R&B의 오라버니 어때요? 괜찮네요. 괜찮죠? 오라버니? 오라버니 좋다. 오라버니. 오케이. 좋네. 아주 마음에 드는데. 네, 오라버니를 모셨는데 K-R&B라는 거를 어쨌든 그런 용어를 저는 뭔가 진보 오라버니가 좀 먼저 내세워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K-R&B라는 게 또 무엇이고 이 K-R&B라는 단어를 또 어떻게 생각해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앨범을 냈을 때 그 K-R&B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냈죠. 2012년에. 그때 뉴욕에서 저의 교포 친구 제이키라는 친구랑 같이 얘기하다가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K-팝이라는 게 이제 막 알려지고 퍼져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팝만 있는 게 아니다. R&B도 있다. 그래서 K-R&B라고 붙인 거죠. 그러면은 그 10년 전, 그러니까 10년도 더 됐죠. 그때 생각하셨던 그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어떤 씬의 모습을 보면 제가 듣기에는 최근에 뭐 K-팝뿐만 아니고 K-R&B가 해외에서 좀 되게 인정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또 저희 같은 팀, 소울 딜리버리 같은 팀들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봤을 때 K-R&B의 그 만들 때 이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랑 좀 비슷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질문 좋다. 어떤 상상을 좀 그때 해보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런 RSS 이 공간과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상상 이상의 모습이고 상상보다 좀 안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R&B 페스티벌 같은 거 하나 없다는 거. 그리고 뭐 지금도 제가 그냥 R&B 음악 나오는 어떤 바에 가고 싶다 그럴 때 뭐 없어요 사실. 없어요. 네. 그런 데가 없고 뭐 클럽에서도 예전에는 R&B 나오는 파티를 만들어서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잘 없고 네. 그런 거는 아직도 이렇게 별로 씬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내가 오늘 약간 R&B로 가버리고 싶어 그러면은 좀 오빠가 생각했을 때 찾아가는 데가 있다던가.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 뭐 이럴 때 아주 옛날이지만 미국에 가면은 그래도 뭐 하나씩은 다 있죠. 그래도 하나씩은 다 있지.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이건 꼭 R&B 아니라 더 마이너한 장르 예를 들어 뭐 블루스다. 블루스만 연주하는 클럽이 있고 거기에 막 그때 갔을 때 한 90살쯤 되는 연주자분이 해먼드 오르간 그거 연주하고 있는데 와 죽이더라고 진짜 그 분위기가. 그리고 R&B도 그 주변에 또 다른 어떤 갤러리 비슷한 데서 이벤트가 있었는데 누가 나왔었냐면은 완전히 R&B는 아니지만 뭐 R&B 소울 에릭 로버슨 공연을 그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공연 보고 너무 좋아서 CD를 샀던 게 그 사람의 그 1.5집 그 앨범 그 믹스테이프를 거기서 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R&B라 그러니까 좀 잘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본에서 예전에 막 로라이더 그런 문화 그런 요코하마 같은 데서는 많이 발달해가지고 G-펑크랑 그런 로라이더 문화 같은 거 뭐 요코하마 가면은 그 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있죠. 그래도 선진국의 몇몇 대도시들은 근데 우리도 이제 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고 정말 큰 대도시가 있으니까 서울에 그거 생각하면은 몇 개는 좀 있을 법도 하지 않나?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오빠가 저희가 활동하는 것처럼 활동을 서울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때 진짜 이건 진짜 어려웠고 이거 정말 힘들었어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저희도 사실 그때 뭐 그런 환경을 잘 모르니까 또 들을 기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옛날에 마인드 컴바인드 1집 냈을 때 2010년 와. 그리고 공연을 때 2010년 했는지 11년 했는지 PJ 형이랑 같이 홍대 어딘가에서 공연을 했는데 관객들이 좀 그 지금의 이 RSS의 분위기만 나와줬어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 좀 그렇지 않은 이렇게 너무 좀 다들 좀 이렇게 경직돼 있고 가만히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나? 근데 그 일부러 시간 내서 와준 거 보면은 분명히 내적인 댄스는 하고 있다. 근데 겉으로는 뭐 이렇게 되게 뻣뻣하게. 차분하고 뭐 그래서 아쉬웠죠. 사람도 많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때 우리 리듬 RSS 페스티벌 때 보면은 사람들 움직임이 거의 뭐 완전 네, 완전 뭐 이러면서 끈적했죠. 즐기잖아요. 완전히. 네. 와,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옛날에 형이 그렇게 또 닦아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저도 그 중에 한 고맙습니다. 명이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R&B, 소울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메인이라기보다는 힙합 노래 피처링으로 많이 그러네요. 했죠. 그래서 코러스를 담당하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 아우라부터가 달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R&B에 있는 아티스트들은 외모부터가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너무 멋지고 그다음 풍기는 분위기부터가 내가 메인 아티스트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엔 진짜 그 후렴 때 노래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되게 그 조연 느낌이 진짜 강했어요. 그런 차이점도 생각나네요. 그러면은 형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제 이게 R&B라는 장르가 어떤 단어가 힙합이랑도 묶이고 소울이랑도 이렇게 묶이고 하잖아요. 그 힙합과 소울과 R&B의 뭔가 어떤 이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막 흐물어져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너무 확 나뉘어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세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설명을 해주시자면 우리나라 씬에서 이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흑인 음악에서 온 건데 이게 흑인 음악이라 그러면은 그걸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막 왜 거기다가 블랙 색깔을 왜 붙여 인종을 왜 붙여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지배층과 피지배층 그래서 피지배층의 음악이다. 피지배층이 흑인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흑인이었을 거고 또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른 뭐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저는 분명히 피지배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 한 번만 더 트위스트해서 생각해 보면은 대중음악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중 이퀄 피지배층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그거를 되게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대중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가 지배당하고 나 별로 지배당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난 지배층이라고 불러라고 한다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겼을 때 그거를 내가 빠져나갈 수 있으면 지배층이고 못 빠져나가면 피지배층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린 다 대중인 거죠. 저는 못 빠져나가요. 거기서 뭐 심대한 법을 어기고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흑인 음악이 곧 흑인 음악의 역사가 대중음악의 역사다라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반응이 어떻던가요? 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좀 더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오늘의 반응일 수도 있겠네요. 그 유튜브의 반응. 그래서 흑인 음악의 역사 안에서 이제 뭐 소울이 있고 R&B가 시대상으로 보자면 뭐 소울, R&B, 힙합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옛날 재즈, 뭐 소울 이런 거 듣다 보면은 힙합 들었을 때랑 똑같은 부위에 뇌의 부위가 자극되고 또 마음에 똑같은 데가 자극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그 정신, 어떤 하나의 정신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옛날엔 재즈였다가 뭐 소울이었다가 지금은 힙합이 되는 거고 또 다른 걸로 바뀌겠죠. 또.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걸 넋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영혼.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고유 명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도 음원을 유통할 때 소울 R&B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져서 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재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가 그 랩을 내뱉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걸 너네가 왜 규정해? 약간 저는 반항. 근데 사실은 그걸 규정 안 해도 되는 건데 무조건 규정해야 음원을 유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다가 어쨌든 그 선택지 안에 저희가 선택을 하긴 하지만 이걸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라도 우리가 이걸 넋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거를 저희 작가님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도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걸 외치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넋이란 무언가를 저희도 찾아가고 있고 오빠도 오빠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해서 어떤 그 음악의 소울 음악의 역사를 또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오빠의 넋을 또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발설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비석을 세워서 그의 넋을 위로했다. 저는 좀 진보 형 말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막 그랬던 몇 가지 다 공감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일단 첫 번째는 이거를 블랙뮤직 말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왜냐면은 이거를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힙합을 느낄 때 저도 소울 음악이랑 힙합, R&B 이런 거 느낄 때 동일하게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힙합만 그런 게 아니고 소울에도 당연히 저항 정신이 있고 R&B에도 엄청나게 저항 정신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게 그 이전에 재즈였고 그게 50년대까지는 대중음악이 재즈였던 것처럼 그런 게 저는 쭉 이어져 온다고 생각해서 재즈에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진짜 우리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연주자들은 그런 음악가들은 그 음악을 들어보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고 있잖아. 존 콜트레인 솔로 같은 거 들어보면 그냥 에너지만 발사하는 곡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힙합이나 R&B를 느낄 때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형태만 좀 다르지. 예를 들면은 그 일본의 시티팝 같은 거 그것도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되게 부드러운 소울 재즈 같은 거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고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가다가 끊겨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런 자리로 하여금 한 번씩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소울 딜리버리 활동하면서 이런 선배님들 만나면서 그러면은 그 전에 한국은 어땠나? 맞아. 그런 거에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뭔가 가다가 끊긴 느낌. 그게 좀 뭐랄까 우리나라는 음악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 다 그런 패션도 그런데 유행이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쌓이질 않고 그 일본 가면은 옛날 패션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공주 패션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지속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게 항상 뭐랄까 진열대에 하나밖에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 그래서 뭐 힙합이 이제 유행 지나갔어. 너 무슨 음악 해? 그래서 나 뭐 트랩 해. 그러면 그건 이제 지나갔잖아. 그렇게 그걸 자꾸 하나만 하려는 것 때문에 맥이 끊긴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미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평론가가 됐든 그런 쪽에서 그거를 잘 엮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소울의 역사를 논한다. 그러면은 장르적으로만 봤을 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용어가 되게 어려운 게 소울이라 그러면은 그럼 진짜 우리의 그런 한을 표현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고 소울 음악 고 장르를 얘기하는 거냐가 또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혼란이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우리식대로 잘 해석을 해서 한국의 소울 음악은 꼭 그 흑인 냄새가 없어도 어떤 진짜 그 인간의 그런 넋을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최희준 노래 뭐 이런 걸 들으면은 저는 소울 음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그 흑인 음악의 소울 음악 장르냐 그러면은 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괴를 엮어줘야지 연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잣대로 봤다가 저런 잣대로 봤다가 그러니까 그게 엮이질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엮어주시죠 좀. 저는 그 부분에 작가님. 있어서 살짝 그 이제 뭔가 장르라는 이제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인지하게 되는 부분에서 뭐 재즈나 소울이나 힙합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우리한테 이렇게 크게 와닿는 이유는 그게 음악적인 장르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문화적인 움직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재즈라고 해도 재즈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 저거 재즈 아니야. 그렇지. 너 그거는 재즈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또 갈라치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전문 용어 있는데 나왔네요. 갈라치기. 네. 그러니까 갈라치기. 편을 가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수용할 수, 그러니까 뭔가 포용적으로 이렇게 되게 다 감쌀 수 있는 어떤 문화인데 그거를 굳이 뭔가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만 이렇게 볼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 뭐 소울 음악이라고 해도 그게 그냥 미국의 흑인 음악만 딱 그 장르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그런 문화를 이제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소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장르의 어떤 이름이 가지는 그런 힘이 저는 그냥 음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최근에 재즈에 대해서 그 멋진 코트를 봤어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한 얘기인데 재즈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너는 평생 이해 못할 거다. 와우. Exactly. 그게 뭔지 설명을 들어야지 않으면 알 거라면 넌 평생 이해 못할 거다. 너무 시원한 말. 뭔가 그렇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 우리가 뭐 개념화를 하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억지로 테두리를 긋는 거잖아요. 음악 만들 때 뭐 나는 소울 뮤지션이니까 무조건 박자는 이렇게 가고 코드는 이렇게 가고라고 하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칼같이 그것만 이 잡듯이 그것만 잡으려고 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소울 이런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그냥 용어만 자꾸 쓰는 거, R&B, 힙합 이렇게 용어를 계속 쓰는 거, 그게 뭔지 본인이 스스로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또 공부해보지 않고 그것도 좀 부작용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결국에 그 용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에 봤을 때는 사실 어떤 계층에서 그거를 팔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잘 팔기 위해서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인데 맞아. 사실은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고 그게 시대마다 조금씩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는데 근데 이제 뭔가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위에서는 또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끊임없이 계속 부딪힌 것 같긴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게 나는 진짜 책에서 읽은 그때의 역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아까 용호 오빠가 말했듯이 저희가 소울 딜리버를 시작하고 진짜 오라버니 진보 오빠도 마찬가지지만 오라버니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런 음악을 하는 밴드가 한국에 있기를 바랬던 오라버니들 그런 사람들을 되게 저희도 우연치 않게 많이 만났는데 그걸 들으니까 사실 그 책에 있는 거가 우리 상황이랑 똑같은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지. 저는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뭐 이런 더 자세하게 R&B와 소울에 관해서 좀 깊은 논의를 보고 싶으시다면 저의 유튜브에 나이스. 베이비 페이스 편에 보시면은 R&B에 대한 규정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놨습니다. 나이스. 저희가 좋습니다. 모두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게 다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제 정답 사회로서 오래 살았고 어떤 규정하는 어떤 사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편을 나누고 어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이 사회에 오랫동안 살면서 물론 이제 더 사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살았을 때도 그런 것에 대한 사실 답답함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울 딜리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울 음악 어떤 거 있어요? 뭐 노래로 얘기해도 되고 이 곡이다, 이 사람이다. 이거다. 예, 소울은 무엇입니까? 소울 음악은 한국 음악? 뭐 아무거나 그냥 떠오르는 거. 저는 부드가 떠오르긴 하네요. 부드요? 부드. 부드. 디안젤로? 네. 저는 말빈 게이 음악들이 특히나 또 그 대표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소울 하면 떠오르는. 말빈 게이 얘기하니까 그 미국 국가 부르는 거 영상 봤어요? 말빈 게이? 네. 와, 어떻게 국가를 그렇게 부르지? 참 저는 그게 미국의 좀 부러운 점이에요. 한국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진보가 해보시죠. 애국가? 해보고 싶어요. 국가 가지고 그렇게 자기 색깔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로 가수가 부를 때
자기 스타일로 부르는 게 맞아요. 이제 하나의 전통이자 어떤 맞아.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자기 노래처럼 만드는 사람 2명 봤는데 마빈 게이하고 R. 켈리. 인정. 네. 저는 거기에 지미 핸드릭스도 추가했어요. 지미 핸드릭스 맞아. 지미 핸드릭스 추가해서. 그래서 기타리스트들이 그 지미 핸드릭스 버전 미국 국기 그 국가 엄청 연습해요. 진짜로. 그게 연습한다고 나올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 비슷한 게 그게 세서미 스트리트인가 왜 그 뭐 R&B 싱어나 누구 나와가지고 최근에 썬더캣도 ABC 송 같은 거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맞아. TV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접할 수 있다는 게 뭐가 저는 가장 큰 거 같냐면 이런 게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나이에 바이올린을 한다던가 뭐 일렉 기타를 친다던가 이런 밴드를 본다던가를 아주 어릴 때부터 미디어나 이런 데서 익숙하게 봤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미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접할 때가 교회, 학교 밴드부, TV에서 조금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말고 어디 있을까요? 진보더 슈퍼 for 유튜브. 플러스 하나. 원래 진보 오빠가 그 아까 세서미 스트리트 같은 그런 어린이 방송을 만드는 게 예전에 꿈이라고 우리한테 말했었어. 저의 그 중장기 꿈이었는데 약간 한 성큼 더 다가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아. 들어요. 우리 이제 해주세요. 좋은데요. 이제 아가가 태어나요. 이제 대상이 하나 생기잖아. 그러네. 이 방송 시점에는 이미 세상에 베이비가 나왔겠네요. 세상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애기들 우리나라에 좀 아이들을 다 대하는 방식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오케이, 렛츠 고. 아이를 너무 아가야 그랬어 너무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스티비 원더가 나와서 Hey, this is ABC. ABC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냥. 맞아. 너무 막 그 저거 뭐지 제일 유명한 노래 그 뚜루뚜루 아기상어 뚜루뚜루따라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다 보여줘서 애가 그걸 보고 다양한 거를 느끼고 취향을 고를 수 있게 맞아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게 아기상어 유행하니까 애기들이 다 아기상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왜냐면 그게 트렌드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아기상어 누가 막 틀길래 저 흥얼흥얼 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계속 나 어떻게 했더라 막 거기다가 카운터 멜로디로 계속 막 하고 그랬었는데 아기상어 뚜루뚜 아기상어 뚜루뚜뚜. 어떻게 포포모 동요 커버 한번. 동요 진짜 만들어야 될 것 혹시 같아요.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동요. RSS에서 바이올린. 제작을 같이 해가지고 바이올린도 좀 키시고 어때요? 다양한 저희 교육을 한번, 해보죠. 제공할 수 있겠는데요 아기한테. 맞아. 또 궁금한 게 허쉬한테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포포머의 음악도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소울의 냄새라든지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흔히 말해 그런 블랙 뮤직의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전에도 이런 음악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음악이 나온 건지도 궁금해요. 물론 R&B 소울 음악을 좋아하고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 막 빠져 있어서 이런 걸 막 해야겠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고 그냥 저는 막 음악을 만들 때 뭐 소울을 생각해서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요즘 듣는 음악을 듣고 뭐 내 걸로 조금 표현을 해볼까 해서 나온 거지 뭔가 막 공부를 하고 장르적으로 막 뭐 어디 뭐 뿌리부터 계보를 막 보면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영향받은 그때 음악들 뭐뭐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때는 한창 일단 BYOB 트랙을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그때 유튜브에서 루드윅 고란슨이 그 차일드시 감비노 레드본을 만드는 그 튜토리얼 영상을 자기가 올렸는데 자기가 올렸나? 어디 채널을 통해서 올렸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이렇게 또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고 조금
차용을 많이 했던 레드본 했어요. 앨범. 네, 레드본 앨범. 거기에 혹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지 좀 풀어주실 수 있어요? 일단 고란슨이 연주를 다 엄청 잘해요. 뭐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해서 뭐 그런 거를 제가 뭐 연주는 잘 못하지만 그런 사운드적으로 뭔가 어떤 악기를 쓰고 어떤 이펙트를 넣고 뭐 그렇게 뭐 진행을 했고 뭐 1절, 2절 다른 구성을 어떻게 갈 건지 무슨 악기가 추가가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차일디시 감비노가 만든 그 앨범들에 있어서 그 사람도 굉장히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삶이나 어떤 본인의 그런 이제 음악 외적의 것들을 많이 담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인터뷰를 또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소울 음악도 사실은 그러니까 삶을 담은 음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삶이 어떻게 음악으로 이제 또 표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재밌는 나날들을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또 궁금해요, 두 분이. 올 게 왔구나. 뭐 우선 이제 삶을 노래한다 그러면은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삶을 노래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은 소울 음악은 그러면 삶의 어떤 면을 노래하냐 봤을 때 좀 저는 선을 추구하는 게 기본에 좀 깔려 있지 않나 싶어요. 심지어 뭐 스티비 원더 노래 중에 Evil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그게 Evil이라 그래서 그 악마님이 좋아요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악마야 너는 왜 있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선의 추구에서 나오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에 대한 추구 그것에서 오는 여러 에피소드들인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더 추구하고 싶다는 노래일 수도 있고 왜 이걸 추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일 수도 있고 나는 선을 추구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몸이 세속적으로 가지? 일 수도 있고요. 뭐 갑자기 R.켈리가 생각나는데 R.켈리는 사실 뭐 소울 뮤지션이라고 보통 카테고리를 넣지는 않죠. R&B 스타인데 R&B의 fucking 슈퍼스타인데 근데 소울풀한 목소리가 그 R&B계를 다 점령하게 해준 그런 건데 이 사람 노래 대표적으로 딱 그거잖아요. My mind's telling me no, but my body is telling me yes. 그게 딱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너무 이제 바디를 따라갔죠. 근데 하여튼 뭐 소울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이 소울풀한 상황이죠 지금.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죠. 어느 때보다도 더 굳이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나? 또 공정과 정의는 뭔가? 이런 거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허씨는 요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싱숭생숭하잖아요. 좀. 사회가. 네, 사회가. 그쵸. 사회가 싱숭생숭해서 그게 음악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제 음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음악계에 영향이 크지 않나. 왜냐면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더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그런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아무래도 그런 입장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창작을 쉬고. 좋네. 네. 좋네요. 네, 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그런 질문 들었던 이유가 이제 중에 하나는 그 저희가 같이 작업하기도 했지만 형이 또 이제 다시 일어나라는 곡을 또 한번 이제 그때 했었잖아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도 사실은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은 음악 예술인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떤 특정 뭐 스스로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소수의 집단의 생각을 모아서 표현을 하는 일이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그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이제 음악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 이제 뭔가 어떤 메시지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표현할 기회가 있다면은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우리나라의 사회라든지 또는 주변 동료들에게 이 시기를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계속 소울 얘기하고 있는데 소울 장르의 뮤지션들은 사회 고발도 많이 했고 또 소울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막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힙합에서는 엄청 그걸 많이 했죠.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저항하는 것만 남아서 사람들이 그냥 fuck you를 하면 제 힙합이야 뭐 나 김치 볶음밥에다가 마요네즈 부어서 먹어 그러면 오 힙합 이런데 그거 너무 잘못 쓰고 있어서 볼 때마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항만 가져올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저항을 했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힘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기득권이 됐든 뭐 아니면 나쁜 놈이 됐든 그냥 힘으로 막 우리를 조질 때 우리를 이렇게 노예처럼 부릴 때 거기에 저항하라는 얘기로 막 저희 세대 때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때렸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은 오히려 학생들이 일어나서 카메라 드는 시대로 알고 있는데 저 때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때렸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학생을 그냥 손으로 패고 이러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손으로 때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알죠. 싫고 맞는 게 싫고 그다음에 그게 잘못된 행위라는 걸 아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말을 해라. 이게 그 힙합 정신인 거지. 그냥 무작정 그냥 반항한다고 그게 힙합 정신이 아닌데 여하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뮤지션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많이 해주는 원래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뮤지션이고 예술가들이 그런 걸 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 그러니까 생활인들은 이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 제도 분위기 주변 사람들 뭐 월급 주는 사람 등등등등. 근데 그런 거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혼자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예술인들은 그래도 조금 더 느슨하게 그 영향에서 빠져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덜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고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더 좋은 건 뭘까를 생각할 수 있는 뭐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그런 생각할 여유가 더 많은 거죠. 저희가 출근 안 해도 되니까. 그 대신 우리가 출근 안 하고 자유업을 사는 만큼 그리고 자유롭게 상상력 속을 돌아다니는 만큼 다른 묶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단서를 던져줘야죠. 그래서 저는 뭐 뮤지션이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만 하면 돼.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수, 아티스트, 엔터테이너 다 다른 것 같아요. 예술가 이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야라는 사람은 가수를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들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은 아티스트로 불러야 되고 그래서 전 많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많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되게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좀 소극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되게 요즘 사회가 또 저희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서로 모른대요. 서로한테 예를 들어 이런 앙상블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용훈 오빠 거기서 그 라인 치지 마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누군가한테 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와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최근에는 되게 이제 여기 RSS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 스튜디오에 대해서도 막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없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혼자 생각하는 거죠. 왜 무모하면 안 돼?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왜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제 스스로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많아. 확실히. 그래서 근데 나는 아까 에리카 바드를 말하고 싶었던 게 제가 에리카 바드 가사를 보는데 에리카 바드도 화가 많았더라고요. 화가 많아야죠. 가사에 화가 많아요. 근데 결국엔 뭘 위해서냐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러니까 자신한테 말을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로서는 저는 화만 내는 스타일이고 이거를 음악으로 어떻게 잘 풀어낼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되게 그걸 설득시키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진보 오빠는 진짜 그걸 되게 잘 설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을 가사로 할 수도 있고 저는 심지어 건반 치다가 그냥 눈빛 하나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카메라 저는 에리카 바두한테서 그 에너지를 받는 게 가사 멜로디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거든요. 그냥 움직임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잠깐 멈췄을 때 남들 2초 멈추는데 한 4초 멈추는 그때도 느껴요. 저 사람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시 일어나 그 노래 언급해줘서 그것만 대답을 하자면 이게 원래 뭐 때문에 그걸 썼냐면 최상병 사건 때 그 최상병이 그 훈련 중에 사망을 하고 근데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위에 사람들은 계속 뭐 빼주고 막 책임 회피하고 남한테 떠넘기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다. 군대도 경험해봤고 그래서 노래로 써야겠다 이 상황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막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렇게 됐고 넌 진짜 나쁜 놈이고 막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지하게 가사를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좀 약해지는 건가? 어쨌든 이 사람을 때려서 고쳐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게 될까 사람이 그런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 그냥 우리가 악하다고 보는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다 나름대로 상처받기 싫어서 최대한 안 다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겁한 선택들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때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이 사람을 좀 이해해줘 보면 어떨까라고 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신 차리겠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저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일단 1차 시기는 그런 좀 따뜻한 대화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사망한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다시 일어나자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상처를 기꺼이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노래가 상처를 기꺼이 받자. 그걸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점점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니까 상처를 받자. 그래서 무모한 행동은 하면은 당연히 상처가 오겠죠. 근데 그걸 감당하는 게 멋진 삶인 것 같고 올바른 삶인 것 같고 화도 뭐 다 계속 회피하면 화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부딪히다 보니까 화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역시 그러면은 오라버니.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 한번 또 연주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럴까요? 이거는 따뜻한 마음인가? 이거는 좀 저거잖아. 아니면 먼저 뭐 이 곡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 연주할 어떤 곡이죠? 네. All That You Want It이라는 곡이고요. 아까 진보 형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희의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매력점을 어필하는 곡입니다. 어필. 그러면 어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I don't live by any ordinary. I don't want to be compared to them. So test me if I'm in your category, babe. I'm different than the above, so you can tell. It's another day. We can live anew, I can live anew. Break all the rules that's not serving for you. So let's get away. I'll show you a better view. Like hot springs
that you wanted. What's happening? I'm just waiting for you. I'm all that you needed. Oh, try me, girl, 'cause you just stole my heart. I'm all that you wanted, girl. Waiting for you. I'm all that you neede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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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Popo mo. Mama said a man should be educated with information that will set you free. Free. Always have a good taste, not just wine and dine. But when with me, you got the recipe. You got the recipe. It's another day. We can live anew. We can live anew. Break all the rules that's not serving for you. So let's get away. I'll show you a better view. I'm talking about hot springs next to ocean blue. I'm all that you wanted. What's happening? I'm just waiting for you. I know that you need it. Oh, try me, girl, 'cause you just stole my heart. I know that you want it, girl. Wait for you. I know that you need it. Yeah. One life to live. We don't know where to go. Round and round we go, fast like living in zone. How can we live through each other's soul once we know? One life to live, we don't know where to go. Round and round we roll, fast like living in soul. How can we live through each other's soul once we know? Let's go. Once we know, once we know, once we know, yeah. You know that we can make it magical. Won't you be the lady in my life? Only fitting and matchable. It'd be stupid if we don't. Don't you know I'm the man you want? It's just plain to see. I'll be your fantasy. What are you waiting for? We'll live today. We don't know where to go. Round and round we roll, fast like living in soul. Yeah. How can we live through each other's soul once we know? Once we know, once we know, don't you know that we can make it magical? Yeah. All that you want. 예. 네, 잠깐만요. 예. 정말 어렵다. 어려워. 재밌었습니다. 어렵다. 신나네요. 신난다. 이 곡의 약간 마지막 부분의 의미를 조금 더 형이 정리해 주시면. 네. 제가 너무 그런 대놓고 주제를 얘기한 것 같아서 속 주제를 조금 형이 얘기해 주시면. 일단 앞부분은 이제 우리는 네가 꿈꾸던 그런 남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멋진 얘기들을 했죠. 이런저런 장점들을 가졌어.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그런 멋진 남자들답게 이제 세상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이 점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처럼 빨리 돌아가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인간끼리 서로 이해하는 그런 소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우리가 서로 진짜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던지는 멋진 남자들인 거죠. 멋진 두 남자. 너무 좋은 메시지네. 앨범에 있는 다른 곡들도 궁금한데 저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 곡이 Behold me in the glare. 그거 제목이 뭐죠? Behold me in the glare. 지금 이게 제목이에요. 그거 약간 웨스턴스러운 거, 카우보이스러운 거 맞죠? 네. 저는 그 곡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거 말고 그거 삼박자. Canvas Brush and Knife. 삼박자에 8분의 6박자. 우린 논란이 있었죠. 그거 근데 캔버스 그거. 캔버스 그거. 캔버스 그거. 네.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는 제목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캔버스와 붓과 칼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려라. 너의 그런 감정을 그런 주제를 가진 곡이죠. 근데 그런 주제들을 누가 먼저 그 제안하는 거예요? 그 가사의 주제? 그 가사는 저희가 처음 작사를 같이 해봤는데 유튜브에서 그런 영화의 약간 뻔한 대사들과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할 때 남녀가 그럴 때 무슨 대사를 썼을까를 보면서 좀 참고를 많이 하려고 했고 그때 그 로맨스 영화의 탑 대사 탑 10인가? 맞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 도대체 여자들은 남자한테서 뭘 원하는 건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번 보자. 그래서 쭉 봤죠. 보면서 저거 오케이 이걸 가지고 한번 노래를 만들어서 궁극의 여자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보자. 재밌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자주 가던 그 바가 있어요. 정자동에 핌리코라고. 어디요? 핌리코라고 핌리코? 되게 괜찮은 바가 있는데 거기를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뭐 앨범 방향성을 그렇죠. 그런 그 바의 바이브를 조금 참고를 했었죠. 핌리코에 오는 수많은 젊은 남녀들을 보면서 특히 여들을 보면서 혼자 와서 술 마시고 있는 실연하고서 혼자 술 마시고 있는 여성을 상상하면서 그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어떤 궁극의 위로는 무엇일까? 와 근데 제가 영국 살 때 핌리코 옆에 살았었거든요. 핌리코가 핌리코라는 있구나. 네. 왜요? 왜? 아니 근데 이제 너무 그 말씀하신 게 그 실연당한 여자가 혼자 길거리에서 술 먹고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그 장면이 너무 상상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가 뭐 물론 막 이렇게 못 사는 동네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굉장히 센트럴에 있는 동네라서 막 그런 이제 뭐 요즘은 그런 게 잘 없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래도 뭔가 뭐 주변에 어떤 부촌 뭐 켄싱턴이나 뭐 첼시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어떤 스트릿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상상하다 보니까 아까 핌리코 그 바 이름이긴 하지만 뭔가 그게 저한테는 이미지가 또 다른 이미지로 들려서 그 상상을 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있구나. 있는 데였구나 핌리코. 근데 우리 핌리코는 약간 아이리시 펍 컨셉 아니야? 핌리코가 약간 유러피안, 약간 세비야 느낌인 것 같은데 저한테 그 바가 네. 자기만의 해석을 하셨거나 그러네. 세비야에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하여튼 괜찮은 바예요. 사장님이 유럽 사람이었는데 가구도 하면서 아무튼 뭐 바도 하고 되게 감각이 좋으신. 아니 여씨 자기 앨범 소개보다 그 핌리코 소개를 더 열심히 하는 진짜 거 그런 것 같아. 지금 정자동 소개랑 핌리코 소개. 정자동이 또 좋은 동네예요. 정자동 그 포포모 로드맵 한번 만드시죠. 그러면 또 이 두 분 포포모 앨범 작업하실 때 또 기억에 남는 또 일화나 이런 거 또 정자동에 어디가 또 있었다 뭐 이런 거나 비하인드 같은 거 있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저는 참여하신 분들 얘기도 좀 듣고 아, 자 천욱이부터 먼저 해봅시다. 천욱이가 천욱이에 대해서 누구죠? 누기팍 누기팍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일화. 천욱이한테 너무 고마웠던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저희 그때 그 무신사 촬영을 엄청 길게 했었잖아요. 예상과 달랐던. 네. 저도 처음이었고 뭐 아무것도 완전 처음인 상태에서 가서 되게 막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회식하면서 이제 다 막 너무 힘들었다 뭐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고 내가 너무 신경 못 쓴 것 같아 해서 하는데 막 되게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천욱이가 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협찬한 옷 그냥 비싼 옷 입어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소울 충만한 사람이다. 진짜 그 말을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닐 텐데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건데 역시 음악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였구만. 저는 이제 허쉬가 데모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 기본 그 트랙들을. 근데 좀 밴드 사운드를 가미하고 싶다. 그래서 녹음을 받았어요. 녹음 받아가지고 믹스를 하는데 어떤 드럼 질감이나 이런 게 허쉬가 생각했던 질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리얼 드럼이라서. 리얼 드럼이니까 자꾸 허쉬가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저는 이제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허쉬한테 얘기했죠. 네가 원하는 딱 그 드럼 사운드를 내고 싶은 거면은 샘플을 써야 된다. 근데 라이브 드럼을 받으면서 네가 귀에서 들리는 그걸 내려면은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계속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 진짜 될까? 그래서 좀 과감하게 컴프를 빡세게 땡겼어. 컴프를 엄청 빡세게 눌러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했더니 그제서야 그 다음 날인가쯤에 허쉬가 안심해가지고 저도 좀 안심했던 기억. 그래서 그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다 가봤던 그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그 모습. 저는 제가 옛날에 경험해봤던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맞아. 재밌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되게 아찔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적도 있었고 또 믹스를 받았는데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딴판이고 근데 이제 발매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이거 큰일 나가지고 이제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형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형 이거 어떻게 해요? 형 들어봤어요? 막 난리를 쳤는데 이제 형이 이제 조금 진정하고 가서 뭐 엄청 여유롭게 얘기를 해주셔서 발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익숙해가지고 막 진짜 새벽에 찾아가야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나잠수 씨가 믹스를 해주셨는데 나잠수님한테 이제 가서 또 수정하니까 또 잘 고쳐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음악이 맞아요. 나잠수는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한번 한 건데 허씨는 어떻게 이렇게 나랑 다르게 들을 수 있냐고 음악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가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고쳐 나가면은 다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너무 여유로운 게 저의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허쉬의 오히려 그 이렇게 뭐랄까 급한 그 마음이 저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았네요. 맞아요. 밸런스가 참 그러니까 성향을 이렇게 개인으로 봤을 땐 진짜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장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부족함을 좀 채워주는 느낌이었고 뭐 오늘도 형이 너무 말을 잘 하시니까 약간 말 못하는 저의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제가 살짝 묻어갈 수 있는 바이브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말을 많이 하는 걸 뿐이죠. 어쨌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죠. 퍼포머는. 그러면은 이제 또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세요? 퍼포머로서 현재 계획까지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뭐 언제든 마음이 맞으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공연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퍼포머 섭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어디 공연 포스터에 퍼포머가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재즈 페스티벌이나 뭐 근데 뭐 없더라고요. 아시다시피 K가 쉽지 않아요. 그 무슨 뭐죠? 그린 민트인가? 그래 페스티벌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K 뮤직 페스티벌. 그러니까 그런데 좀 나가면 좋죠. 진짜 어디든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장르를 깨고 싶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괜히는 아니지. 우리가 소울을 이렇게 표방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괜히 뭐 다른 발라드 이런 페스티벌에서 섭외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런 괜한 뭐라 그래 이걸 조바심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노파심이 좀 괜히 드네요. 그래도 지금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앨범 내고 아니요 뭐 후보에도 오르시고 이제 아. 이런 일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공연도 생길 수 있고 다음 작업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근데 개개인으로서는 또 활동 계획이 또 있으시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EP를 준비하고 있어요. 와, 진짜 부지런하다. 네, EP. 그래서 잠깐의 휴식을 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약간 강의 비슷한 형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왜 하냐면 좀 배경 지식을 다 같이 나누고 있어야 음악을 같이 들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뭐 소울 딜리버리나 허쉬나 저의 공연에서도 그게 이렇게 탁탁탁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용훈 오빠 게스트로 불러주세요. 여기 좋아요. 박사님 있거든요. 예, 저도 아주 공부하고 좋죠. 있어가지고 좋죠. 좋습니다. 좋아요. 허씨는 개인 활동 계획된 거 있나요? 일단 작년에 나온 앨범을 조금 더 뭐 라이브 클립도 찍어놓은 게 있어서 차차 이제 나올 것 같고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계획을 같이 저희랑 만드시는 것도 너무 저희는 좋죠. 좋아요. 네. 불러주시면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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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저희 노가리 진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와 아쉽다 아쉬워. 너무 아쉽지만 또 언젠가 또 두 분을 모시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진보 오빠 유튜브 게스트에 나가도 되고요. 허쉬의 라이브 클립에 저희가 출연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디서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청취자들한테 오늘 어떠셨는지도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여기 네 분의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이 중간 중간에 살짝 치고 들어오는 신드럼도 너무 좋고 박사 용호님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또 하은이 이렇게 약간 메인 호스트 분위기도 좋고 그다음에 되게 날카로운 그런 딱 지점을 찍어주시는 우리 준이도 아주 너무 좋아서 이 노가리가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씨는요? 어떠셨어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는 다시 찍고 싶은데 말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근데 이것조차도 제 부족한 제 자신이기 때문에 뭐 재밌었고 네. 다음에 네. 화가 좀 차면은 저희한테 요청해 주세요. 저 나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안 되겠어. 우리나라 음악씬 안 되겠어. 한마디 해야 되겠어. 저거와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진보님과 허씨, 포포모 함께 저희가 노가리 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11월로 만날게요. 안녕. 안녕.